네, 오늘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여행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쓴 글. 예, 이 책은 이제 언어의 온도라는 에세이인데 제가 요거를 약간 쪼개서 한 단락 거의 한 챕터씩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그냥 단숨에 읽어도 충분히 될 만한 책인데 왠지 이 책은 마치 니체의 아포리즘처럼 한번 나눠서 제가 그 생각을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니체의 아포리즘하고 이제 고윤이라는 작가분의 이제 뭐 일종의 증후군들을 정리해 놓은 그것도 쪼개 놓고 있는데 아무튼 셋 중에서는 이기주 작가의 이 언어의 온도 에세이가 참 뭔가 잔잔하면서도 메시지가 명확하고 간결하고 참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언어에 대한 민감성이 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역시나 이제 자신의 어떤 감수성을 그 글에 잘 녹여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목적이라는 책 이제 챕터를 사실 여행을 이제 그냥 막연하게 준비하던 별로 여행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글을 정리해 놨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게 정리하다가 보게 됐는데 찜해놓긴 했어. 이게 나중에 이제 업로드 할 만하면 업로드 해보자 했는데 음, 다룰만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책에서 두 이제 인물의 어떤 명언 같은 내용을 첨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제가 알기로는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그 다음은 폴 발레리, 잘 모르는 인물인데요. 여행은 도시와 시간을 이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내게 가장 아름답고 철학적인 여행은 그렇게 머무는 사이에 생겨나는 틈이다. 뭔가 있어 보는 말인데 사실 잘 몰랐죠. 저는 여행에 대해서 잘 관념이 좀 떨어지니까 이번에 좀 1박 2일 빡세게 갔다 오니까 요 두 가지가 약간은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약간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리한 내용은 대체로 이제 자전거 여행을 생각 중인 내용, 그리고 내가 어떤 단기성 여행보다는 어떤 장기 거주, 한 달 살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워킹 홀리데이처럼 한 1년 내지 2년, 영주권까지는 이제 뭐 이민이니까 그것을 떠나서 한 1, 2년 살 수 있는 그런 약간 노마드적인 삶을 추구한다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써나갔던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혼자 가는 이런 일박 여행도 좀 뭔가 주제를 정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금 듣던 내용이 있죠. 제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하게 된 힘도 예전에 이제 독일 유학을 갔다 온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은사님이나 마찬가지죠. 뭐 은사님이라고 하기는 짧은 순간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는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어떤 독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나 이런 거 들으면서 자기가 독일에 살면서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독일 생활이나 독일 유학이 어떤지를 물어봤는데 포괄적으로 이제 독일에서의 삶이 어떤 자기 인생에 가끔씩 삶의 위로가 된다라는 표현을 제 입장에서는 그때 모호했는데 이제 워킹홀리데이도 다 갔다 오고 캐나다에서 이제 이민 시도도 실패하는 과정에서 거주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제 살다 보니까 뭐 그게 다 실패로 끝났다면 실패지만 그 과정은 남아 있으니까 그게 참 저한테는 진짜 삶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1박 2일 말도 안 되는 강행군이 제 삶에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축약본을 한번 본 느낌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제가 선택한 고생이라서 뭐 중간중간에 화도 났지만 그 화가 그냥 순간의 힘듦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난 화지 그게 막 내적으로 쌓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 뭐 여기서는 거창하지만 뭐 사소하게 따지고 보면 뭐 어떤 자전거 여행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뭐 도로 상황이라든가 자전거가 다니면 안 될 곳이 엄청 많다는 거, 자전거로는 다닐 수 없고 다니게 해놓았더라도 많은 장애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모을 때랑 이제 차를 모을 때랑 그냥 걸어 다닐 때랑 그 세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나를 세계를 타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여행 계획이나 이제 실현은 혼자만 해야 되고 절대 남에게 권하면 안 되고, 혹시나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뜯어 말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게 한 가지 있었고, 뭐 이제 여행이라는 게 제가 꾸렸던 컨셉이 아무래도 중간중간 이제 성당에 있는 스팟을 기점으로 가서 들르고 또 해안가니까 뭐 해안가의 유명 해수욕장을 들르다 보면은 그 장소에 방문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 시점이지만 과정 자체도 오히려 더 뭔가 유쾌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시원하게 뭐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중요했고, 그 과정이 힘들면 또 짜증도 났었고, 그거를 이제 방문을 딱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성당이니까 아무래도 그 성당이 주는 이미지는 뭐 유적지로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이제 오래된 건축 양식에서 느껴지는 그런 좀 느낌, 웅장함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을 거고, 또 세화성당이라는 곳은 이제 21년도에 이제 공소해서 성당이 된 입장이라서 되게 신식이더라고요. 신식 성당이 주는 또 그 매력적인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방문을 하는 순간 뭔가 피로도 녹아내리고 짜증도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틈 같아요. 그 내가 어떤 생각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짧은 찰나 같지만 그게 더 도시를 방문하고 뭐 시간을 투자했던 것보다 더 강렬하게 남는 게 그런 틈들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성산에서는 에너지가 다 쏟아진 상태에서도 어떤 성당을 방문하고 또 그 뭔가 큰 부지 안에서 또 미사를 보는 공간은 되게 뭔가 소박한 느낌? 그래서 좀 제주 시내 성당들이 크긴 크구나, 신도들이 많아서. 근데 또 그 뭐 호흡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같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저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참여한 거라서. 근데 뭐 티는 났겠죠. 근데 그 미사 자체가 이게 뭐 성당 그 천주교는 느낌이 약간 솔로 플레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절차대로 의식대로만 움직여주면은 크게 튀는 게 없어가지고, 요즘은 뭐 섞여 있어도 그냥 뭐 자주 안 나오는 평신도인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은 안 쓸 거야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 사제들이 계속 이렇게 마침 이번에도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그런 미사 같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또 성산 일출봉은 또 새벽에 일출도 보고 뭐 이랬죠. 여러 가지로 그런 틈들이 많았어요. 이걸 다 얘기하기는 되게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하자면 제일 핵심은 아무래도 자전거 여행이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끌고 옆에 이제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내려서 걸어 다니고, 그런 고생들. 또 제 하체가 엔진이니까 기어를 바꿔도 의미 없는 속도. 하체가 거의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체를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이제 바이시클 매뉴버라는 이제 복근 운동이 있는데 복근을 활용해서 하체를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그냥 억지로 상체로 막 이렇게 찍어 누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체가 움직인 건 맞는데 좀 힘 빠진 하체에다가 그나마 이제 펌프질을 하려고 막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일출을 본 날 나중에 이제 시내로 가기 전에 한 일몰도 보고, 일몰을 본 시점에 시내로 못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그때 일몰이 뜨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지고, 시내에 들어가기 전에 해가 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시내로 들어가면 뭐 조명이라도 있을 텐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1박 2일이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 사이트잉이나 뭐 휴양도 좋겠지만, 뭐 관광이나 휴양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어드벤처적인 느낌을, 모험을 조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험이라는 게 너무 웅장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처럼 이런 뭐 액티비티를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액티비티도 조금 자기 몸을 좀 괴롭혀주는, 아니면 자기가 별로 평소에 꺼려했던 그거 같아요. 좀 하고자 했던 마음이 안 들었던, 아니면 평소에 하려고는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안 했던 것들, 그리고 해보고 싶었는데 이참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처음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한라산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한번 제주도에서 한번 타보는 건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겸사겸사 여행 플러스 자전거를 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버리는 걸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좀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몸이 좀 괜찮으니까 또 다른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름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글을 쓰는 거나 이런 건 나름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치면은, 여행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어떤 피지컬적인 몸을 괴롭히는 활동이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글쓰기나 책 읽기나 뭐 이런 유튜브 라디오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나름 루틴이 조금 뭐 간헐적이거나 뭐 좀 엉성해질 수는 있어도 놓, 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언젠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운동은 한 번 놓으면은 진짜 한 2, 3년, 2, 3, 4년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심지어 5년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나한테는 안 맞는 옷이라서 이렇게라도 좀 내 삶에 그런 좀 활동성 있는 것들을 채워놓고 에너지를 자주 이렇게 쏟아내는, 긍정적으로 쏟아내는 활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이걸 이기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새로운 눈을 찾는다는 거는 내가 하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았던 거를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도 이걸 누구한테 감히 추천하진 않아요. 이거 추천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를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연찮게 뭔가 떠밀려서, 그렇지만 내가 선택했던 일들 중에 음,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사실 밑바닥인 건 맞거든요. 뭐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자본주의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저는 밑바닥인 건 맞아요. 뭐 평균 이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나이를 감안해서라도, 나이를 감안해서 지금 남자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거는 사실 함량 미달인 건 맞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딴 길을 새잖아요. 이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패자부활이 힘들다 보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예 해버리자. 그러니까 약간 회피성이긴 한데 도리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낮은 곳을 보게 되고, 뭐 이를테면 봉사라든가 봉사 꼭 끼워넣죠. 막 돈 얼마 안 되면서 기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되게 뭐 가치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건 좀 우습긴 하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뭐 그다지 덜 매력적인, 왜냐면 어쨌든 세상의 메인 퀘스트는 머니 게임이니까 그건 인정해요. 저는 머니 게임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야수성을 투자할 제 능력은 정말 모자라기 때문에 포기한 건 인정하고 새길로 간 건 맞고요. 근데 새길 속에서도 나름 생태계가 있다는 거, 나름 살만하니까, 선사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꼭 생존이 아닌 길을 택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사망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사망한 공간에서도 버섯도 피어나고 여러 생태계가 있습니다. 청설모도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의 목적은 아무래도 새로운 눈, 그리고 또 그 과정이나 목적지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자기 내면이나 외면적인 틈들을 발견하고 또 생각할 시간을 주는, 맛깔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앞으로도 이왕이면 혼자 하는 여행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좀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난 이제 어떤 혼자 놀기에 거의 끝판왕을, 거의 만렙을 찍어간다. 제가 린저씨 출신인데
인생 리니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거의 만렙을 향해 찍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주 작가의 어떤 감성 있는 에세이를 조금 이상하게 풀어놓은 감은 있는데, 사람은 역시 경험을 하면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계속 밸런스 있게 추구해야 된다는 걸 느끼는 내용을 조금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좀 쉬면서 글도 쓰고 이제 라디오도 다시 녹음을 좀 했는데요. 역시나 글쓰기나 말하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독서를 부활한 덕분에 좀 수월하게 루틴이 정착한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두고 봐야겠지만 아직 1월이라서 제 목표는 언제나 꾸준함, 일관성. 25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이 마지막 업로드는 아니지만 또 모르니까요. 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